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6일 화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장마철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내렸다 그쳤다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 오는 날인데 밤늦게 HTS 쳐다보고 있는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 시간쯤에 빨리 녹화하고 좀 자보려고 합니다. 좀 머릿속을 비우고 좀 자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쯤 빨리 녹화를 해봅니다. 자, 하여튼 오늘 낮에 이제 나름 여러 가지 생각들로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하긴 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세 가지 생각들을 오늘 했던 것 같아요. 장중에 세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거는 요겁니다. 제가 그 7월 2일 날 코스피 일부 숏을 잡아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 이런 그림이었다고요. 제가 왜 이날 숏을 잡았냐, 지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숏을 매집한 흔적이 보였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이게 훼손되지 않으면 계속 숏으로 간다 라는 아이디어 하에 이게 계속 유지가 돼 있는 이상은 반등시 매도다 라는 전략을 그때부터 쓰면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요날 한번 일부 숏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발을 담궈 본 거죠. 발을 한번 담궈 봤어요. 이날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게 훼손되면 안 된다. 저는 지금까지 저는 이날 베팅하는 이유가 지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숏을 모은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베팅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훼손되면 베팅의 의미가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439를 돌파한착 하느냐의 여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39가 돌파한착 되면 누군가 5거래일 동안 매집했던 거는 사라진다라고, 여기서 누적됐던 이 힘들은 사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장중에 440도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5거래일 동안 누군가 매집했던 게 이 힘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까지 올라와서는 안 됐었는데 일단 이까지 올라왔네? 라는 생각에 7월 2일 날 잡았던 이 물량을 놔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일단 이런 생각을 일단 한번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440이란 자리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440이란 자리가 보시다시피 지난 4거래일 동안 넘지 못했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더라도 오늘 한 번만에 바로 돌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습니다. 이 자리가 어쩌면은 변곡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튼 오늘 올랐다가 밀리긴 했습니다. 일단 잠깐.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상승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일단은 440 부근을 다시 한번 저항으로 인식했다라는 점, 그죠? 이런 점을 일단 2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440이 저항이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숏을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 440이 제가 중요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어차피 여기서 잡았는데 제가 어쨌든 여기 윗골이 달려있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숏을 잡아놨는데 이까지 올라왔다고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되나? 물론 여기 지난 5거래일 동안 이 만들어놨던 이 기준은 훼손이 되긴 됐지만 440이 중요한 저항인데 중요한 저항이 넘어가는지 붕괴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어떤 기준이 훼손됐다라고 해서 바로 갖다 버리고 숏을 포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440이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니까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신규로 한번 진입해 볼 만도 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일단 세 번째 생각입니다. 440의 의미. 하여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좀 머리를 좀 굴려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7월 2일 날 붙잡았던 그 물량 일단은 그대로 들고 계속 갔습니다. 물론 손실이 좀 쌓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도 일단 저의 7월 2일 날 제가 들어갔던 평단가가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호가창에서도 아무튼 손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440이 중요한 저항이니까 오히려 이런 날 오늘같이 440 넘어가는 이런 날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숏을 붙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날에 내가 7월 2일 날 저 멀리 붙잡은 것도 아니고 7월 2일 날 잡은 물량을 굳이 여기서 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요. 아무튼 그렇게 막 고민을 쓰고 있는데 장 막판쯤 되니까 아무튼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 팔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은 440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440에 대한 싸움을 했고, 제 생각엔 내일도 아마 한 번 더 싸움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직까지 이 440, 436이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이거 넘어간다, 이거 붕괴시킨다, 아직까지 모르는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붕괴되면은 아래쪽으로 좀 심각하게 열릴 수가 있고, 이 위쪽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제 생각에 움직임이 그래도 좀 뭐 제한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면은 급등이지 않느냐 싶긴 한데, 이게 보시면 파생 상품 쪽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썩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사실 이걸 넘어간다라고 해도 예전처럼 비리비리한 모습들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달러 강세가 없어져야만 이게 한국이 탄력적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그죠? 달러 강세가 계속되고 있으면 440 넘어가더라도 그냥 그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재차 436 붕괴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래쪽으로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고, 440 넘어가면 위쪽으로는 사실 또 다시 그냥 지루하게 별 재미없는 그런 장이 또 이어질 것 같고, 이도저도 아닌 장이 이어질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런 생각들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이고요. 아무튼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 작은 하락 추세대는 일단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여기 있는 고점을 넘진 못했으니까 아직까지 뭐 하락을 완전 극복하진 못한 건데, 아무튼 여기 요렇게 내려오던 이 5거래, 6거래간의 하락 추세대는 일단 극복을 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박스권 안에 440 싸움을 이제 내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요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가 박스권을 위로 넘겨서 갈지 아니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올지, 일단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게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강하게 오른 거 치고는 선물은 좀 많이 좀 밀리긴 밀렸죠. 이런 모습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시면 일단 옵션에서 윗꼬리 아랫꼬리들이 좀 길게 달렸습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들이 이건 차월물이고요. 이 당월물들 보셔도 오늘 일단은 뭔가 아랫꼬리들이 좀 달리긴 달렸습니다. 오늘 풋옵션들이 좀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오늘 콜옵션들에는 윗꼬리 달리고 21선 터치했다가 윗꼬리 달리고, 풋옵션들은 아랫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 아랫꼬리 달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풋옵션은 특별한 일 없으면은 내일도 여기 어딘가에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일은 제 생각에는 440에 대한 어떤 뭐 저항 테스트, 넘어갈 것이냐 밀릴 것이냐를 아마 내일 테스트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지금 콜옵션이 이렇게 해서 3거래일 동안 빠바박 하면서 V자형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전 솔직히 여기서 콜옵션이 탄력적으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더라도 최소한 이 재차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쌍바닥 정도는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더라도 이대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일단 얘가 지난번에 일단 추세를 한번 붕괴시켰다가 지금 일단 올라오는 상황이라 사실 콜옵션 모양 자체도 사실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콜이 최근에 좀 살아나면서 풋옵션이 완전 또 개박살나 버린 점이 또 참 어떤 추세를 기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이긴 한데요. 아무튼 뭐 계속 양매도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서요. 우리가 어떤 추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 콜이든 풋이든 둘 중에 한 놈은 살아나야지 추세에 대한 뭐 이런 게 강력한 추세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무튼 둘 다 상태가 좀 그래요. 콜도 보시면 V자로 3거래일자로 V자로 3거래일자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봐야 제 생각에 이거 반등인 것 같고요. 풋도 걸레장 나버렸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추세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세력들은 계속 양매도장으로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까지 풋이 이렇게 됐으니까 최소 뭐 다시 풋옵션이 살아나기까지는 이번 주는 글러먹은 것 같아요, 그죠? 최소 다음 주는 돼야, 아무리 좋게 봐줘도 풋이 살아나려면 다음 주 정도는 돼야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요, 그죠? 오늘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최소한 3거래일 정도는 그죠? 3거래일 정도는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되고,
여기서 지지력 만들어야지 올라가고, 뭐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거니까 최소 하여튼 뭐 풋옵션이 터지더라도 이번 주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물론 만기나 어떤 이벤트나 FOMC 뭐 이런 거를 통해서 V자로 튀어오를 수는 있긴 한데, 제 생각엔 그래 V자로 튀어올라 봐야 아마 풋옵션에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풋옵션들이 추세적으로 살아나려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벤트들이 있긴 있으니까 삼성전자라든가 FOMC 의사록 공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V자로 튀어오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튀어오르면 제 생각엔 결과적으로 다시 저점 확인하러 다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별로 일단 안 좋게 본다.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습니다. 코스피 이야기를 좀 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조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음봉이 좀 나오긴 나왔는데요. 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음봉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냐면은, 이거 코스닥 150 지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중요한 라인들이 짝짝 지나가고 있죠. 무거운 추세선 지나가고 있고 좀 덜 무거운 추세선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이 추세선을 살짝 넘었다가 여기서 일단 음봉으로 되돌리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뭐 목표치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채워놓은 상태에서 음봉 나온 거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한 번쯤 들이대 볼 수는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추세선 상단 저항까지 다 오긴 왔고, 물론 뭐 어제 잡으신 분들이 정말 뭐 대단한 분들이긴 한데, 뭐 오늘 정도 잡아도 제 생각에 늦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음봉이 좀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빠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페이크일지 어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거는 사고 약한 건 판다, 롱숏 그런 매매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튼 원래 코스피 숏은 지금 하는 게 아니긴 해요. 그죠? 코스피가 강하지, 지금 아무튼 강한 건 코스피지, 크게 보면 약한 게 코스닥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2018년 고점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2018년 고점은 여기고 아직까지 고점 넘지 못해서 추세선들이 이렇게 쳐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사실상 신고가 자리에 왔다라고 봐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약한 거는 코스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숏을 잡더라도 코스닥 숏을 잡는 게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떤 롱숏 이런 관점에서 코스닥 숏을 잡는 게 조금 더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은 하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추세선을 살짝, 어제 추세선 살짝 뚫었다가 다시 되돌리는 음봉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의미는 좀 있어 보입니다. 더 의미가 있고 이러려면 이제 연속성이 좀 보장이 돼야 되겠죠. 연속성이 보장이 되면서 최소 이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한 1400, 여기는 이 시가 7월 5일의 시가 정도는 좀 붕괴시켜주는 게 더욱더 좋긴 하겠죠. 그러면 좀 신호가 확실해지겠죠. 1480 정도 됩니다. 1480을 붕괴시켜주면은 더욱더 확실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신뢰도는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중요한 추세선에 맞고 음봉이 나온 날이다 라는 거, 그래서 뭔가 한 번쯤 들이대 볼 만한 자리다, 숏을 한 번쯤 들이대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이렇게 일단 판단은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코스피 이야기 드렸고,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계속 아무튼 그죠? 계속 뭐 환율 잘 보셔야 됩니다.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에요. 아마 FOMC 의사록 공개되고 나서 뭐가 움직이든가 그렇게 되겠죠? 그죠? 하여튼 내일 아침에 있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좀 주목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아침에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발표 전날에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긴 듭니다. 뭐 내일 아침에 좀 확인을 해보면 알겠죠. 오늘 아시아장 전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저 혼조했습니다. 미국이 문 닫아서 그런가 뭐 혼조했어요. 중국 본토는 요즘에 계속 좀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많이 빠지다가 이제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긴 한데 0.1% 정도 오르고 있긴 한데 아무튼 좀 약하죠. 또 그리고 지금 어떤 이유에선가 모르겠지만 요즘 유럽장도 아무튼 계속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다들 차트들 뭐 독일, 일본, 뭐 한국, 중국 이런 데 다들 차트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들 하여튼 그래요.
다들 보면 지금 미국만의 신고가와 미국만의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보면 뭐 일본, 독일, 독일 같은 경우 삼각 수렴형, 일본 그냥 축축 처지고 있고,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둥근 천장으로 가느냐 마느냐 뭐 이 정도? 이걸 둥근 천장이라 표현할 수 있나? 어쨌든 한국도 어떤 저항에 가로막혀 가지고 속 시원한 시세는 못 보이고 있고, 대부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싼 고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아랫부분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이라 가지고 미국만의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 조만간 하여튼 커플링이 되긴 되겠죠. 이게 미국이고 나머지 뭐 이런 나라들 지금 다들 미국만 잘 나가고 나머지는 못 나가고 있는데, 아마 뭔가를 하여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 애매한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이벤트가 FOMC 의사록 공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리고 어떤 수렴형 끝자리 오긴 했거든요. 그죠? 한국도 440까지 와 있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오랫동안 모여가지고 사실 뭐 그런 이제 거의 삼각 수렴형 끝자리 와 있기도 하고, 독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 그죠? 독일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삼각 수렴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둥그런 천장형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S&P 같은 경우는 여기서 꺾여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실 힘이 좀 충만한 상태고요. 이게 사실 딱히 변동성이 확대된 건 아니거든요.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에코 모드로 그냥 아주 연비주행하고 있는 거고, S&P가 조금 좀 레드존으로 좀 달리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도 그렇습니다.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S&P는 좀 무리하고 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하여튼 저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S&P의 변동성이 이게 이제 더 터져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하여튼 달러 인덱스죠. 요즘에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92.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2.5 원자리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나오는 것 같다. 얘가 어디까지 조정 나오고 언제부터 또 다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여부들. 제가 봤을 때 달러 인덱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환율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이 언제쯤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코스피 숏 잡아놓은 것 같은 경우 그냥 일단 배짱 튕기면서 들고는 가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 뭐 구경만 할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코스피, 코스닥 위주로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